우리 지금 일단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수업 끝나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第二天, 자, 第二天 지난주 내용에서 이제 그 동료한테 들키고 나서 그 이튿날이란 뜻입니다. 이튿날에 伍德刚到公司, 자, 伍德가 회사에 도착하니까 就收到了辛小小的短信, 신샤오샤오의 문자를 받았다. 신샤오샤오가 그런 등장인물일 줄 몰랐군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둘이 예쁘게 사랑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커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음모를 꾸미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자, 주님의 사람을 전하는 복음TV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중국어 수업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说他有了好主意. 자, 좋은 생각이 났다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여자친구한테. 就收到了新小小的短信说他有了好主意. 나 좋은 생각 났어. 라고 여자친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原来 알고 보니까 这公司还有一位喜欢伍德的女孩. 이 회사에 또 한 명의 여자애가 우드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또 한 명 있는 거예요. 叫陈瑶, 이름은陈瑶인데 销售业绩很突出, 그 판매 실적이 아주 뛰어난 그런 여자애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자애가 우드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우드랑 진짜 이 여자친구 커플은 사내 연애를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이 여자애는 둘이 사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다른 여자애가 또 한 명 있어요. 陈瑶很喜欢伍德. 자, 陈瑶라는 여자아이는 우드를 굉장히 좋아한다. 或明或暗的表达过好几次爱意. 자, 여기서 부사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或明或暗 하면은明은 밝다, 안은 어둡다잖아요. 그럼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다. 자, 이 부분이 부사로 들어갔으면은 뒤에 온 이 동작은 뭐냐? 表达过好几次爱意. 몇 번 정도 그 우드한테 내가 널 좋아한다는 이렇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或明或暗은 뭔가 알듯 말듯하게 상대방한테 명확하게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모호하게 전달하는 것 같은 그런 알듯 말듯한 느낌으로 우드한테 몇 번 좋아한다는 그런 뜻을 내비쳤다. 이런 뜻이에요. 或明或暗的表达过好几次爱意. 자, 그 다음에 这件事辛小小自然也知道. 이 일은 신샤오샤도 자연히 알고 있었다. 他觉得这是一个可以利用的机会. 그녀는 이것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뭔가 자기들 이익에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那就是 그것은 바로 让伍德假意接近陈瑶. 우드에게 假意는 가짜의 뜻으로, 즉 일부러 接近陈瑶,陈瑶라는 여자애한테 의도적으로 다가가게 해서 造成谈恋爱的错觉, 둘이 사귀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막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造成谈恋爱的错觉, 借机, 그 기회를 빌어서 让公司, 회사로 하여금 开掉陈瑶,陈瑶라는 여자애를 잘라버리게, 해고하게 하는 것이다. 네, 그 여자애가 우드를 좋아하는 걸 알고 나서 둘이 연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들켜서 여자애를 잘라내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심보를 품은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자, 그 다음에 우드, 어디 갔지? 잠깐만요. 伍德看完短信后, 자, 우드가 그 문자를 보고 나서 很干脆的给辛小小回了一句话. 干脆的는 아주 그냥 깔끔하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죠? 디와이키님 지금 오셨네요. 네, 오늘 그 단편 소설을 지금 우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很干脆的给辛小小回了一句话. 아주 깔끔하게 그냥 문자에 답장을 보냈다. 荒唐, 어이가 없네, 황당하네, 어이가 없다, 荒唐. 爱情岂能儿戏,儿戏는 아이들 장난이죠. 사랑이 어떻게 장난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지는 지능,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이게 약간 문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爱情又岂能被利用 사랑이 또 어떻게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냐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냐 이런 문자를 답장으로 여자친구한테 보냈어요. 자, 그러자 但辛小小主意已定 하지만 신샤오샤 그 여자친구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主意已定 이미 정했다. 下班后 퇴근하고서 他找到伍德 그 여자친구가 우더를 찾았어요. 再一次表明了自己的观点 재차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우더에게 명확하게 전했다. 자기는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애를 이용해서 내보내게 해고하도록 하겠다. 자, 陈瑶的销售业绩 陈瑶의 그 판매 실적이 一直比我好 지금까지 줄곧 나보다 좋았잖아. 如果不开掉他 만약에 陈瑶를 해고당하게 하지 않으면은 被辞退的就只能是我了. 被辞退的 해고당하는 사람은 就只能是我라면 내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영업 판매부가 인원 감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내용에서. 그래서 이제 이 판매 실적으로 봤을 때 전야오는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나는 계속 안 좋으니까 잘릴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좀 뭔가 꼼수를 부려서 전야오를 내보내자. 이런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더也很坚定. 하지만 우더 남자친구도 아주 생각이 확고했다. 我不同意这种做法. 나는 이렇게 하는 거 반대야. 实在不行, 정 안 된다면 我辞职. 내가 그냥 회사를 그만둘 거야. 내가 사직할 거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자친구가 좀 나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는 계속 회사에 남아있으려는 그런 건의를 남자친구한테 했지만 남자친구는 도저히 그런 나쁜 짓은 자기는 할 수 없다. 둘 사이에 지금 좀 모순이 생겼죠.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의 해석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第二天伍德刚到公司就收到了辛小小的短信，说他有了好主意。原来这公司还有一位喜欢伍德的女孩，叫陈瑶，销售业绩很突出。陈瑶很喜欢伍德，或明或暗地表达过好几次爱意。这件事辛小小自然也知道，他觉得这是一个可以利用的机会，那就是让伍德假意接近陈瑶，造成谈恋爱的错觉。借机让公司开掉陈瑶。伍德看完短信后很干脆地给辛小小回了一句话，荒唐，爱情岂能儿戏，爱情又岂能被利用。但辛小小主意已定，下班后他找到伍德，再次表明了自己的观点。陈瑶的销售业绩一直比我好，如果不开掉他，被辞退的就只能是我了。伍德也很坚定，我不同意这种做法，实在不行，我辞职.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인데 괜찮으신가요? 잘 이해되셨나요? 자, 질문은 수업 나중에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중화권에 굉장히 큰 연예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뉴스냐면은 샤오징텅이라는 대만에 있는 가수 한 명 있어요. 지금 36이에요. 굉장히 유명한데 이 가수가 지난주에 자신의 연인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포즈를 한 상대가 16년 동안 함께 해온 매니저예요. 매니저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매니저가 사실은 이게 샤오징텅 가수보다 14살 연상인 여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또 중화권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이 뉴스에 대한 영상이 지금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그 프로포즈한 영상을 제가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변에 막 환호 소리가 들리고 음악도 나오고 하니까
또렷하게 잘 들리지는 않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듣는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면서 중국어 또 몇 마디 안 나와요. 프로포즈 하는 내용이니까. 자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영상이 수평으로 뒤집기. 자 이겁니다. 자막 보시면서 보셔도 돼요. 시작합니다. 妈妈，你辛苦了，你为我受了好多委屈，我要弥补我以前大家看不到我对你的爱。从今天开始，我要用力用我一生去爱你，妈妈，你愿意嫁给我吗？ 你哪里弄的？谢谢。妈妈，你愿意嫁给我吗？ 네, 자 이런 아주 짧은 프로포즈 내용인데 이 영상이 엄마라고 부르죠. 저도 그래서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엄마한테 왜 프로포즈를 하지? 무슨 아주 또 사실 몰랐어요. 이 매니저라는 리니오호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몰랐고 샤오징턴 가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거의 대만 중화권에서는 조지엘론급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엄마와 결혼한다고요? 그죠? 처음에 그런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여성이 샤오징탕보다 14살 연상이고 둘이 사귄 지가 16년 됐대요. 16년이니까 그러니까 데뷔하면서 20살 때 데뷔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남자 가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좀 문제아였대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약간 좀 공부도 잘 안 하고 좀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노래 대회에 나가서 그 계기로 연애 쪽에 약간 이제 길을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난 매니저가 이 린요호이라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린요호이라는 여성은 뉴욕에서 이제 뭐 경제학 어떤 어느 굉장히 유명한 대학도 졸업하고 했는데 30 몇 살 때 대만에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우고 그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 샤오징텅을 계속 키운 거죠. 그래서 중화권에서 굉장히身价 굉장히 높은 몸값이 굉장히 높은 이제 키운 거죠. 가수로 연예인으로. 그래서 16년 동안 지금까지 몰래 계속 사귀어 오다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면서 지난주에 드디어 이 둘 사이 관계가 다 이제 공개된 거예요. 중화권에서는 지금 굉장히 사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좀 있어요. 뭐 오래 못 갈 거다, 뭐 그럴 거다 하는데 사실 16년 동안 이렇게 계속 사랑을 키워오면서 또 남자를 굉장히 성공한 자리에까지 이제 키워놓고 하니까 좋게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최대한 정중하게 부르는 남자분이 너무 멋지시네요. 왜 엄마라고 부르냐면 이 둘이 16년 동안에 그 애완견이랑 그 고양이랑 뭐 강아지 이런 것들 많이 키우면서 서로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막 불렀나 봐요. 네, 그래서 나의 엄마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키워온 그 애완동물의 엄마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나온 표현은 볼게요. 마마 니辛苦了.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했죠. 마마 니辛苦了. 你为我受了好多委屈. 당신은 저를 위해서 저 때문에 참 속상한 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겪으셨어요. 뭐 억울한 일도 많고 고생을 많이 했다 할 때 受委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我要弥补我以前. 미부가 보충하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채워주다 이런 뜻입니다. 我要弥补我以前大家看不到我对你的爱.
자,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당신에 대한 사랑을 보지 못해서 지금까지 잘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내가 채워갈 거다. 我要弥补라고 했죠. 그 다음에 从今天开始 오늘부터 我要用力 힘껏 用我一生去爱你 내 평생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我要用力用我一生去爱你. 그 다음에는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你愿意嫁给我吗? 자, 이제 프로포즈를 앞두신 분들 혹시 계신다면은 중국어로 프로포즈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이 표현을 하시면 돼요. 你愿意嫁给我吗?愿意嫁给我吗? 자, 그래서 여성은 我愿意 먼저 반지를 주니까 니 나리 놓은다. 어디서 얻어온 거야? 나리 놓은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妈妈你愿意嫁给我吗?我愿意 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사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 시선도 꽤 있는데요. 오래 못 갈 거다. 여자가 나이가 너무 많다. 뭐 이러는데 그래서 나름 그래도 축복하는 사람들도 중화권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이 영상 다시 한번 볼게요. 你辛苦了，妈妈，你辛苦了，你为我受了好多委屈，我要弥补我以前大家看不到我对你的爱。从今天开始，我要用力用我一生去爱你，妈妈，你愿意嫁给我吗？你哪里弄的？谢谢。妈妈，你愿意嫁给我吗？ 네, 자, 이런 영상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중화권에서 주제를 하나 알아봤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 그러면은 중국어 이제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아름답군요. 그죠? 저도 처음에 이 둘 사이 관계를 모르고 영상을 먼저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한테 프로포즈를 하다니. 근데 이 둘 사이 관계를 쭉 이제 기사도 읽어보고 다른 또 영상 뭐 인터뷰도 찾아보고 하니까 굉장히 축복받을 만한 그런 커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번 문장은요. 요거는 문장 꿈에 대한 문장인데요. 중국어 문장. 요 빈칸에 들어가는 적당한 단어를 찾아서 넣기예요. 모두 4군데가 있어요. 빈칸이 4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요 4단어 중에 적절한 단어 찾아서 넣기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人为什么会做梦?梦有什么意义?人类땡땡땡了近千年也还没有找到答案. 자, 여기 1번에 들어가는 단어, 여기 1에 A, B, C, D 중에 적당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人为什么会做梦?梦有什么意义?人类땡땡了近千年也还没有找到答案. C. 思考. 박성우님 思考로 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답 혹시 있으신가요? 엘사님은 B라고 하셨습니다. 자, 人为什么会做梦? 사람은 왜 꿈을 꿀까요? 梦有什么意义? 자, 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요? 人类 무엇을 했다? 근 1000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뭐 이제 여기 들어간 단어죠. 했지만 아직까지 그 답안을 찾지 못했다. 자, 열린 써니님은 4번 환상. 김태호님은 A 想象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답이 여러 개 나왔어요. 자, A는요, 想象 상상하다예요. 상상하다. B는 观察 관찰하다. C는 思考 사고하다. D는 幻想 환상하다. 상상하다, 환상하다는 실제 내 머릿속에서 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환상하는 걸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观察는요, 관찰하다. 직접 뭔가를 사물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서 관찰하는 거죠. 이 观察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 그래서 가장 적절한 단어가 사고예요. 思考. 꿈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이건 내가 뭐 꿈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물체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이나 환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해답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단어는 3번 思考입니다. 人类思考了近千年 천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고를 해봤지만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했다. 이거요. 자, 두 번째 볼게요. 但是人们相信一些常见的梦땡땡这特别的意义. 但是人们相信一些常见的梦땡땡这特别的意义. 자, 여기 2번에 들어간 단어 A 表现 B 包含 C 保持 D 采取. 뭘까요? 박성우님은 包含을 하셨어요. 신상옥님은 C 保持. 조선노총각님도 保持. 保持라고 하셨네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但是人们相信一些常见的梦 B, 열린선이님 B, 조선노총각님 B. 좋아요. 정답은 B입니다. 자, 우리가 但是人们相信一些常见的梦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평소에 이제 자주 꾸는 꿈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특별한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이게 숨어 있다.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包含입니다. 包含, 包含着什么意义呢?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할 때 어떠한 주제나 무엇에 거기에 새로운 뜻이 이제 담겨져 있다. 좀 추상적인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包含이에요. A는 表现, 표현이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현을 말하고 C는 保持, 유지하다. 保持联系, 뭐 계속 연락하자, 연락을 유지하자, 뭐 保持什么关系, 무슨 관계를 서로 유지하고 있냐, 무슨 관계를 갖고 있냐 할 때 保持를 쓰고 采取는 어떤 방법을 취하다. 采取什么方法 할 때 采取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할 때는 包含을 쓰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B입니다. 但是人们相信一些常见的梦包含着特别的意义.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여기에도 문제는 없고 그냥 문장이 길게 나왔는데 例如我们梦见要出门远行要乘坐飞机火车或者其他交通工具但是却晚了一点儿没有赶上这种梦代表你错过了人生的一次机会当人们面对重要的选择而犹豫的时候常做这种梦이 문장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我们梦见要出门远行 우리가 꿈속에서 어떤 먼 길을 떠나려고 했는데 要乘坐飞机火车或者其他交通工具 먼 길을 떠나면서 비행기나 기차나 혹은 기타 대중교통을 타려고 했는데 但是却晚了一点儿 근데 조금 시간이 늦어서 没有赶上 결국 이제 타지 못했다. 내가 타려는 어떤 대중교통 도구를 타지 못했어요. 놓쳤어요. 그래서 这种梦代表你错过了人生的一次机会. 이런 꿈은 당신이 인생의 한 어떤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当人们面对重要的选择而犹豫的时候, 만약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의 직면에서 좀 좀 고민하고 있을 때, 常做这种梦. 이런 꿈을 자주 꾼다고 해요. 네, 조금 저도 이런 경험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문장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2개 나왔어요. 再有 그리고 또 있는데요. 再有 여기 3번입니다. 3번이 좀 긴 어떤 구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再有可是却发现自己根本读不懂考试的题目 자, 3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A는 当你加班的时候 B 一次重要的考试结束后 C 有时候我们会梦见参加考试 D 如果你梦到和朋友去郊区旅游 여기서 3번에 들어가는 뒤에 내용 보세요. 可是却发现自己根本读不懂考试的题目 뒤에 내용을 보면은 앞에 내용을 연결하면 돼요. 근데 자신이 이 시험 문제의 제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자, 지금 다 C를 적으셨습니다. A는 当你加班的时候 당신이 야근을 할 때, 야근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B, 一次重要的考试结束后 어떤 중요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중요한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이런 걸 알아차린다는 건 좀 이제 안 맞죠. 有时候我们会梦见参加考试 가끔씩 우리는 시험 보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 이거죠. D. 如果你梦到和朋友去郊区旅游 이거는 만약에 당신이 친구랑 함께 어떤 야외에 여행하러 놀러 나갔을 때 이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 맞아요. C입니다. 一次重要的考试结束后 B로 적어주신 분도 계시는데 一次重要的考试结束后 중요한 시험이 끝나고 나서 却发现自己根本读不懂考试的题目这种梦说明你正在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一次重要的考试结束后 중요한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했잖아요. 자, 근데 C는 가끔 우리는 이런 꿈을 꾼다.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시험에 참가하는 꿈을 꾼다. 꿈속에서 자신이 전혀 이제 시험 문제 제목마저 읽을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린다. 여기 서로 맞물리지. 만약에 B로 한다면은 꿈에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어떤 중요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자신이 아예 이제 시험 문제 제목도 읽어내려갈 수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린다. 이거 좀 이게 주제랑은 좀 맞지 않아요. 가장 적절한 건 梦见 꿈속에서 시험에 참가했는데 그 시험에 참가했는데 시험 문제 제목마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겁니다. C예요. 자, 그 뒤에 내용. 这种梦说明你正
자, 4번. 这种梦说明你正 하고 4번에 A는 面临 B는 逃避 C는 参考 D는 承担 뒤에 A가 왜 나와 있지 여기? 제가 답을 여기 적어버렸네요. 답이 아니에요. 자, 맞습니다. A예요. 这种梦, 자, 꿈속에서 내가 시험에 참여했는데 시험 제목 와서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꿈은 무엇을 설명하냐? 挑战, 도전입니다. 도전 앞에 들어가는 단어 A, 面临, 직면에 있다. B, 逃避, 회피하다, 도망가다. C는 参考, 참고하다. D는 承担, 어떤 짊어지다. 도전을 짊어지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죠.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이나 큰 문제에 직면하다 할 때 쓰는 중국어 단어가 面临입니다. 面临挑战, 面临困难, 어려움에 직면하다 할 때도 面临困难이라고 해요. 자, 이런 꿈들은 당신이 지금 아주 큰 어떤 도전에 이제 직면해 있는데 但是你还没有做好准备. 하지만 당신이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문장 한번 쭉 읽을게요. 人为什么会做梦?梦有什么意义?人类思考了近千年也还没有找到答案。但是人们相信一些常见的梦包含着特别的意义。例如，我们梦见要出门远行，要乘坐飞机、火车或者其他交通工具，但是却晚了一点儿，没有赶上。这种梦代表你错过了人生的一次机会。当人们面对重要的选择而犹豫的时候，常做这种梦。再有时候我们会梦见参加考试，可是却发现自己根本读不懂考试的题目。这种梦说明你正面临挑战，但是你还没有做好准备。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장문입니다. 대화문인데요. 대화문 2개 중에 하나는 제가 중국어로 그냥 적었습니다. 요거예요. 这个问题你们准备什么时候解决?这个问题你们准备什么时候解决? 자, B가 저희 지금 방법을 생각하는 중이에요. 오늘 중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어떻게 할까요? 这个问题, 이 문제, 你们, 당신들은 准备什么时候解决? 언제 해결할 생각이냐? 언제 해결할 계획이냐? 그 질문한 거죠. 대답한 사람은 저희가 지금 방법을 생각하는 중이에요. 오늘 중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생각하다는想办法 하면 되죠. 생각하다. 想办法. 자, 우리가 지금 한창 뭘 하고 있습니다. 할 때 我们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자, 박성우님, 잠깐만요.我们现在想办法估计今天以内能解决 박성우님 문장 我们现在想办法估计今天以内能解决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됐어요. 원어민이라면 이렇게 말을 살짝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창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我们现在想办法 이 표현은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 지금 방법 생각하자.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지금 생각하자. 이럴 때 现在를 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창 지금 막 이제 머리를 이제 생각하는 중입니다. 다 같이. 이럴 때는 现在보다는 더 적절한 거 뭐죠? 지금 한창 그 일을 하고 있을 때.想着를 잘 안 붙여요. 我们正在想办法. 我们正在想办法 하면 돼요. 리크도 마찬가지예요. 리크도 지금까지는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지금 당장 하자 할 때 리크를 씁니다. 我立刻下去.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갈게. 我立刻给他打电话. 나 지금 당장 걔한테 전화할게. 이럴 때 누구한테 뭐 더 부탁을 받았거나 어떤 일을 빨리 해야 될 때 내가 지금 당장 어쩌지 할게 할 때 리크 혹은 마샹을 쓰는데 지금 우리 한창 그 일을 하고 있어. 이럴 때는 正在를 쓰면 돼요. 我们正在想办法. 지금 한창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이럴 때 正在를 쓰면 돼요. 我们正在考虑解决方案，今天之内可能解决问题。今天之内해도 되고, 今天以内. 자, 박성우님은 今天以, 박성우님 문장 아까 어디 갔지? 굳이 今天以内能解决. 今天以内, 今天之内라는 표현도 쓰긴 쓰는데요. 今天以内, 今天以内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는 못 본 것 같아요. 今天之内. 今天之内가 조금 사용 빈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기도 하고. 今天之内, 今天以内. 둘 다 되긴 되는데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今天之内, 之内를 조금 더 많이 쓰죠. 느낌상. 今天之内应该能解决. 应该能解决.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야 하면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있는데 약간 추측이잖아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서 추측하는 표현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지메님 적으신 应该예요. 应该. 应该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현이 마땅히 어찌어찌 해야 된다. 뭐 吃饭之前应该洗手.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어쩌지 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한다. 이럴 때 보통 우리가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서 추측할 때 쓰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应该可以. 될 수 있을 것 같아. 추측이면서 어느 정도 확신이잖아요. 이럴 때 应该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应该를 넣으면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돼요. 我们正在想办法今天应该可以解决. 今天 뒤에다가 之内, 以内를 굳이 안 써도 돼요. 한국어는 오늘 중으로, 오늘 내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굳이 之内, 以内를 잘 안 써도 그냥 今天이라고 해도 충분히 오늘 중으로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안 써도 괜찮습니다. 今天我们今天内会有办法. 今天内, 今天内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今天之内, 今天内는 잘 안 써요. 굳이 쓴다면 今天之内, 今天之内를 좀 많이 써요. 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추측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죠? 표현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는 듯요. 그래서 今天应该可以解决. 오늘 뭐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可以는 할 수 있다죠. 应该는 또 약간 추측이 들어가기 때문에 今天应该可以解决. 오늘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我们正在想办法今天应该可以解决. 我们正在想办法今天应该可以解决.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입니다. 대화예요. 자, 꿈희망님 문장 보자. 我们现在正在想办法我今天好像解决问题. 이건 아니에요.
자, 꿈희망님이 적어주신 문장.我们现在正在想办法. 이 앞문장을 해도 괜찮아요. 我们现在正在想办法. 근데 여기서 正在가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한창 그걸 하고 있다는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 现在를 안 적어도 됩니다. 正在 하면은 이미 현재 지금이 들어갔어요. 뒤에 我今天我们 어쨌든 今天好像解决问题 하면은 好像은 있잖아요. 보고 나서 내가 어떤 그냥 추측을 할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지금 가득 차 있어. 비가 올 것 같네. 好像要下雨了. 好像要下雨了. 보고 나서 어떤 무언가를 보고 나서 판단할 때. 제가 막 지금 울 것 같아. 아이가 지금 뭐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막 울먹울먹 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제가 지금 막 울 것 같아. 好像要哭了. 이렇게 뭔가를 보고 나서 어쩌지 할 것 같다. 할 때 好像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 앞에 문장에서는 지금 함께 어떤 프로젝트, 어떤 문제 해결을 이제 막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어떤 물건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好像을 안 씁니다. 好像보다 好像안 쓰고 估计 만약에 꼭 추측에 관련된 표현을 쓰려면 估计今天可以解决 估计를 쓰면 돼요. 자, 好像 아마도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好像은 대체로 이제 뭔가를 보고 나서 이제 추측하다. 추측하는 때, 그럴 때 많이 써요. 그럴 것 같다. 好像 보고 나서 추측하거나 어떤 내가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의 어떤 일에 대해서 추측할 때, 그럴 때죠. 他好像不是 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추측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뭐 今天好像要下雨了. 오늘 좀 비가 내릴 것 같다. 뭐 하늘에 구름을 보고 비가 내릴 것 같다라고 한다거나 他好像要哭了. 제가 지금 울 것 같아. 한다거나 대부분 이제 제3자 나와 상관없는 다른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 판단할 때, 추측할 때 이럴 때 많이 쓰고 앞에 문장은 내가 이 일에 지금 관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고 오늘 중으로 해결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好像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좀 추측에 관련된 단어를 굳이 쓴다면은 估计我估计今天能解决 估计를 쓰면 괜찮아. 估计도 추측하건대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好像을 빼고 估计我估计今天能解决 제가 추측하건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괜찮아요. 我估计今天能解决问题这样就可以了. 자, 2번 문장 볼게요. 요거는 다음 문장 뭐지? 상해 이거예요. 菜有点甜但很好吃. 요리가 좀 달다 라고 했죠. 有点甜但很好吃. 근데 아주 맛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B가 우리 엄마 상해 사람이라서 요리할 때 설탕 넣는 걸 좋아하셔. 중국의 상해 사람들이 좀 요리에 상대적으로 이제 단맛을 내는 걸 좋아해요. 상대적으로 모든 요리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홍샤오러우라거나 약간 보통 다른 지역에서 설탕을 넣지 않는 요리에도 설탕을 넣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상해 사람들이 달달한 요리를 좀 좋아한다고 아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대답한 사람이 우리 엄마가 상해 사람이라서 요리할 때 설탕 넣는 걸 좋아하셔. 我妈妈是上海人做菜的时候她喜欢加糖. 꿈희망님 문장도 괜찮아요. 지메이님, 我妈妈是上海人做菜的时候喜欢放糖. 좋습니다. 放糖也可以. 加糖也可以. 我妈是上海人煮菜喜欢放些糖. 좋습니다. 영신님이신가요? 준신님? 네. 자, 이 문장은 쉽죠?
我妈妈是上海人，她做菜喜欢放糖。喜欢放糖，加糖也可以，喜欢放糖也可以。 네, 상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요리할 때 조금 설탕을 넣는 걸 좋아한다. 네,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요런 대화문입니다. 부부가 둘이 대화하는 건데요. 喂，你到家了吗？到楼下了，马上到家。怎么了？ 이 문장 번역해 보세요. 비 올 것 같아. 베란다에 빨래가 많으니 빨리 걷어줘. 그래서 남자가 그래, 우산 안 가져갔지? 이따가 택시 타고 와. 자, 웨이, 你到家了吗? 지금 전화로 통화 중입니다. 당신은 지금 집에 도착했나요? 남편한테 하는 얘기죠. 到楼下了. 이제 아래 아파트 1층에 이제 아래 왔어. 马上到家. 이제 곧 집에 도착한다. 곧 집에 들어간다. 怎么了? 왜 그래?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자가 비 올 것 같아. 베란다에 빨래가 이제 널려 있는데 그걸 빨리 걷어줘. 남자는 그래, 우산 안 가져갔지? 이따가 택시 타고 와.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여자가 한 말이죠. 이거 내가 답을 다 적어놨네. 자, 요거 보고 할게요. 비 올 것 같아.看来要下雨了. 보통 뒤에 러를 붙이는 게 좋아요. 상황의 변화기 때문에. 비가 지금 당장 올 것 같아. 雨, 박성훈이 雨好像快下了. 阳台有很多衣服请快收拾一下. 박성훈이 문장 뜻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원어민들은 알아듣습니다. 빨래를 빨리 비 올 것 같으니까 빨래를 거두라는 뜻이구나. 알아는 듣는데 문장이 조금 어색해요. 아트조이님은 要下雨了，把阳台的衣服收拾一下。 꿈희망님 好像下雨在阳台衣服很多收起来吧 자, 지메니 문장은 好像要下雨了阳台洗的衣服很多快收起来吧. 자, 영신님은阳台上的衣服收下来吧. 改为快要下雨了. 박성우님 좋아요. 快要下雨了. 빨래 거두다 모르겠어요. 일단 박성훈의 문장 雨好像快下了. 비가 빨리 곧 내릴 것 같다. 그런데 雨好像快下了. 자, 이 문장을 문법상으로 보면은 비가 好像 어찌어찌 할 것 같다. 好像 이 문장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해. 好像要下雨了. 好像要下雨了 하면 돼요. 아니면 好像을 빼도 돼요. 要下雨了 혹은 快要下雨了 해도 돼요. 雨好像快下了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阳台有很多衣服. 베란다에 옷이 아주 많다. 좋아요. 빨래. 이게 빨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중국어에 빨래라는 표현이 없어요. 씻으려고 하는 옷이란 뜻으로 要洗的衣服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빨래를 좀 걷어라 하는 그 빨래가 씻기 전에 옷이 아니라 씻은 다음에 다 깨끗이 씻어서 널어놓은 빨래 그 옷이잖아요. 한국어에서는 다 씻은 옷도 빨래라고 하잖아요. 빨래 좀 걷어줘 하지 옷을 걷어서라고도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빨래는 다 씻은 다음에 옷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要洗的衣服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衣服라고 하면 돼요. 그러고 보니 빨래 표현. 왜 나 중국어에 왜 빨래 표현이 없는지 모르겠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빨래라고 표현을 굳이 하려면은 要洗的衣服라고 하면 되고 이미 다 깨끗이 빨아놓아서 베란다에 이게 널어놓은 말리려고 널어놓은 옷은 그냥 衣服라고 하면 돼요. 만들까요? 저희가 만들어서 중국 16억 인구에게 보급이 될까요? 진짜 그러고 싶어요. 중국어 수업하는데 너무 힘들어. 좀 빨래라는 단어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많이 써주세요 하고. 자, 그러면은 비가 올 것 같다는 快要下雨了,好像要下雨了,快下雨了 이렇게 다 돼요. 그 다음에 베란다에 빨래가 있다는 阳台上,阳台, 阳台上입니다. 잠깐만요. 阳台上有 빨래가 많다 했으니까 有好多衣服,有很多衣服. 그러니까 그 빨래를 걷어주는 收一下 하면 돼요. 그냥 收, 收起来吧 해도 돼요. 收下来는 아닙니다. 收一下,收起来吧는 돼요. 把衣服收起来. 그리고 收拾는 있잖아요. 지금 收拾로 써주신 분도 꽤 계시는데 收拾는 좀 치우다. 막 방에 지저분하게 옷이 막 널어뜨려져 있어요. 그러면 방을 좀 치우다, 깔끔하게 치우다 할 때 그 옷을 이제 주워서 이제 뭐 정리하다라는 뜻이 좀 많아요. 收拾. 그래서 뭐 베란다에 옷이 막 지저분하게 막 널려 있어서 베란다를 좀 깨끗하게 청소하자, 뭐 깔끔하게 뭐 정리하다 할 때는 收拾라는 표현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빨래를 거둬들이다 할 때는 收一下 하든지 收起来를 쓰면 돼요. 빠라이? 빠라이라는 한국어 발음으로 중국어 빨래를 빠라이라고 할까요? 우리 수업에서만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앞으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收一下 하든지 收起来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要下雨了,阳台上还有好多衣服. 베란다에 옷이 지금 빨래가 많이 있으니까 你赶紧收一下, 빨리. 지금 당장 비가 내리니까 좀 빨리 좀 해달라는 뜻으로 이제 부사 赶紧을 넣은 거예요. 你赶紧收一下, 빨리 좀 빨래 걷어줘 하시면 돼요. 要下雨了,阳台上还有好多衣服,你赶紧收一下. 要下雨了,阳台上还有好多衣服,你赶紧收一下. 자, 두 번째 이 남편이 그래서 그래 알았어. 우산 안 가져갔지? 이따가 택시 타고 와. 자, 영신님 적어주신 看来要下雨了,阳台上的衣服收起来吧.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정아님 收一下. 지메님 没带雨伞吧,待会儿打车过来吧. 좋습니다. 待会儿打车过来吧. 没带雨伞吧? 우산 안 챙겨갔지? 이따가 올 때 택시 타고 와. 打车过来吧. 过来吧라는 표현도 되고 지금 같이 살고 그냥 집에 지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자. 엘사님 你没带雨伞吧?一会儿坐出租车回家.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괜찮습니다. 택시를 타다, 坐出租车, 요거는 아주 모범적인 표현이고요. 근데 중국인들은 보통 打车, 打车라는 표현을 굉장히 打的라거나 打车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일상적으로. 택시 타고 오다. 坐出租车도 괜찮습니다. 박성원님, 没带雨伞吧,待会儿坐出租车回来吧. 좋습니다. 이 문제는 쉽죠? 이 문장은
일단은 저 앞에 아내가 베란다 빨래를 빨리 걷어줘 했으니까 알았어 할 때 좋아. 그래 알았어. 상대방의 어떤 부탁에 그렇게 할게 라고 호응할 때는 好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好的你没带伞吧一会儿打车回来吧一会儿이거는 좀 있다가 나중에 있다가 할 때一会儿쓸 수 있어요. 好的你没带伞吧一会儿打车回来吧好的你没带伞吧一会儿打车回来吧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대화문은 이거죠. 喂，你到家了吗？到楼下了，马上到家。怎么了？要下雨了，阳台上还有好多衣服，你赶紧收一下。好的，你没带伞吧？一会儿打车回来吧。 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问女的让男的做什么?女的让男的做什么? 이걸 중국어로 대답해야 돼요. 중국어로. 위산이라고 안 하고 싼이라고 한 글자로 한 글자로 그냥 带伞了吗?带伞吧. 싼이라는 싼 한 글자로 표현을 많이 해요. 带雨伞, 위산도 많이 쓰고 싼 한 글자로도 쓰고. 아, 女的让男的收在阳台上的衣服. show하고 뒤에 在를 붙이지 않아요. 그냥 뒤에 목적어가 오잖아요. 거두다. 베란다에 옷을 거두다기 때문에 在를 쓰면 더 어색해져요. 女的让男的收一下阳台上的衣服.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이 문장 쓰면 되죠. 女的让男的收一下阳台上的衣服. 앞에다가 뭐 快要下雨了,要下雨了. 所以女的让男的收一下阳台上的衣服.收阳台上的衣服也可以. 앞에다가 비가 곧 오려고 하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베란다에 옷을 거두도록 부탁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女的让男的收一下阳台上的衣服 앞에 要下雨了를 붙이고 하면 됩니다. 이건 쉽죠? 자, 다음 문제는 뭘까요? 문장을 듣고 정확한 답을 선택하기입니다. 이번엔 그냥 문장을 제가 제시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겁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A, B, C 중에 정확한 걸 찾기. 자, 읽을게요. 中国人经常说早饭要吃好午饭要吃饱晚饭要吃少根据这句话可以知道 A. 早饭要少吃 B. 午饭要多吃 C. 不要吃晚饭 정답은 박성우님 B, 디바이킴님도 B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영시님도 B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中国人经常说早饭要吃好午饭要吃饱晚饭要吃少根据这句话可以知道 A. 早饭要少吃 B. 午饭要多吃 C. 不要吃晚饭 김훈태님은 A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트조이님은 C라고 하셨어요.
신상호님도 C? C가 뭐였지? 不要吃晚饭. 저녁 먹지 마라? 저녁도 먹어야죠. 근데 왜 C를 하셨습니까? C가 저녁 먹지 말라는 건데. 자, 문장 볼게요. 中国人经常说, 자, 중국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早饭要吃好. 아침은 吃 뒤에다가 好가 붙어서 그러면 아침은 잘 먹어라. 잘 먹어라. 午饭要吃饱. 점심은 배부르게 먹어라. 晚饭要吃少. 저녁은 적게 먹어라. 자, 그러면 根据这句话可以知道, 자, 이 문장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 早饭要少吃. 아침밥은 적당히 먹어라. 早饭要吃好라고 하셨습니다. 吃 뒤에다가 好가 왔으면은 적게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잘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영양을 골고루 챙겨서 잘 먹어라. 이거예요. 午饭要吃饱. 饱는 이게 배부르다예요. 吃饱 하면은 배부르게 먹어라. 晚饭要吃少. 저녁은 적게 먹으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A, B, C 중에 A. 早饭要少吃. 아침은 적게 먹다 이거 아니죠. B. 午饭要多吃. 점심 많이 먹어라. C. 不要吃早晚饭. 저녁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적게 먹으라고 했지. 그러면 정답은 B입니다. 午饭要吃饱. 점심은 배부르게 먹어라 했으니까 午饭要多吃. 점심은 많이 먹어야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가장 적절한 답은 B입니다. 나머지 아침 저녁은 다 틀렸기 때문에. 아투조이님, 난청이 왔나 봐요. 아침은 황제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맞아요. 한국어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B입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더 있어요. 이번 문장은 조금 길어요. 이 문장보다. 吃好가 그런데 영어로 아침 브렉퍼스트처럼 무조건 먹으라는 뜻이 될 수 있나요? 吃好가 아침 잘 먹으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먹으라는 뜻이 이게 무조건 먹으라 먹지 말라 이 내용이 아니라 그냥 아침은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는 게 먹으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먹긴 먹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다가 골고루 영양가를 잘 챙겨가면서 신경 써서 잘 먹어야 된다.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대충 그냥 막 때우는 게 아니라 잘 챙겨 먹으라 이거예요. 吃好.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문장이에요. 公司来了一位新同事，长得跟我有点像，而且我们都姓王，很多人总是笑着问我，新来的同事是不是你哥哥？ 자, 질문. 新来的同事 A 是我哥 B 长得像我 C 长得像我弟弟 하면은 정답은 公司来了一位新同事，长得跟我有点像，而且我们都姓王，很多人总是笑着问我，新来的同事是不是你哥哥？ 新来的同事 A 是我哥 B 长得像我 C 长得像我弟弟 박성우님 B 长得像我 자, 다른 분들은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신님 감사합니다. 시리얼 먹지 말라 소리. 시리얼도 잘 먹는 거 아닌가요? 영양가가 풍부한 시리얼 요즘 얼마나 잘 나왔는데. 이제 귀 잘 들리네요. B 맞아요. B입니다. 정답은 B로 할게요. 자,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公司 회사에 来了一位新同事 새로운 동료, 새로운 사원이 한 명 들어왔어요. 长得
跟我有点像. 자, 생김새가 나랑 좀 닮았다. 长得跟我有点像. 而且 게다가 我们都姓王. 우리는 둘 다 성이 왕씨이다. 很多人总是笑着问我.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묻는다. 新来的同事, 야, 새로운 그 직원이 是不是你哥哥? 너의 형이 아니니? 자, 질문. 新来的同事 A 是我哥, 나의 형이다. 아니죠. B 长得像我. 생김새가 나랑 닮았다. 비슷하게 닮았다. C 长得像我弟弟. 나의 남동생과 닮았다. 그러면 정답은 B밖에 없죠. 내용을 보면 长得跟我有点像. 생김새가 나랑 좀 닮았다 했기 때문에 정답은 B입니다. 公司来了一位新同事，长得跟我有点像，而且我们都姓王。很多人总是笑着问我，新来的同事是不是你哥哥？新来的同事长得像我。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힐링 중국어 한마디 더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힐링 중국어는 이런 내용이에요. 人生就是一场自己与自己的较量，我们要做的就是让积极打败消极，让快乐打败忧郁，让勤奋打败懒惰，让坚强打败脆弱. 이런 내용이에요.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较量 이게 겨루기, 약간 비교 이런 뜻인데요. 较量 하면 서로 비교하면서 뭔가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我们要做的就是 우리가 해야 될 것은 让积极打败消极. 우리 속에 그 긍정이 부정을 물리치게 하고 让快乐打败忧郁. 즐거움이 우울함을 물리치게 하고 让勤奋打败懒惰. 우리의 꾸준함이 게으름을 물리치게 하고 让坚强打败脆弱. 우리의 강인함이 우리 연약함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 오늘 마무리로 준비했습니다. 人生就是一场自己与自己的较量，我们要做的就是让积极打败消极，让快乐打败忧郁，让勤奋打败懒惰，让坚强打败脆弱. 네, 자, 정말 맞는 말이죠. 결국에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중국어 공부하는 것도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루하기도 하고. 오늘은 그만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외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참 자주 드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함. 여기에 让勤奋打败懒惰, 꾸준함이 게으름을 물리치게 하는 것. 요것만 잘하면은 외국어 공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에 잘 새기시고 중국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멋진 중국어를 구사해내실 수 있을 때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요.